집에서 분위기가 어때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잘 나가면 같이 막 우와 이러고 힘이 솟는지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좀 기가 죽으면서 집에서 이렇게 되는지 여의스터 마담님 어떠세요? 끼리도 이렇게 안 했어요. 아니 화면 보세요. 이걸 몇 번을 하셨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해지는 게. 예. 어떠세요? 저는 저희 남편한테 뭐 몇 가지 불만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남편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제가 잘 되면 너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인은 자랑할 만한 책이 하나 없어도 제 책이 나오면 우리 남편이 까시네. 허접함증만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 문제는 저를 응원해주고 배려해주는 남편이 너무 좋은데 그 배려가 지나쳐서 제가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내는 돈을 버니까 건강하고 넘어지면 안 된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배려를 하기 시작하는데 넘어지면 안 된다. 예, 에스컬레이터를 제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이렇게 몰려서 넘어지고 뼈 부러질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번에는 여행을 갔는데 핸드캐리 가방을 들고 제 앞으로 에스컬레이터 앞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 발 밑에 핸드캐리 가방을 딱 놔요. 해골 씨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야기했더니 나는 당신을 늘 응원하고 당신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질 때 내가 이 가방으로 탁 막아주려고 보호해주려고.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남편은 배려는 많지만 행동이 굼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에스컬레이터 끝까지 내려갔는데 예. 도착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들고 내려야지. 가방을 탁 치워야 되잖아요. 그쵸? 행동이 굼떠가지고요. 자기만 내려. 그 가방을 못 치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방에 같이. 부딪혀서 제가 같이 넘어. 결국 넘어질 걸 넘어졌네. 엎어질 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남편은 기가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저를 너무 응원해주고 저를 너무 잘 보호해주는데 그게 뭔가 핀트가 안 맞아서 제가 늘 다치게 힘들다는. 하고. 예. 근데 그게 이제 남편이 당신이 넘어지면 이런 수입원이 끊기니까. 그럼요, 맞아요. 지금 아, 나 저거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지금 느낌이 그게 약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돈 벌어야 물론 돼. 저를 사랑하지만 가끔씩 당신이 다쳐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그 손해가 얼마야? 이런 농담을 아, 손해가 농담으로 그런 농담으로 얘기를 하지만 농담일까요? 솔직히 준영 씨도 지혜 씨를 사랑하지만 예, 예. 내 다치면 아내가 안 되죠. 다치면 요즘 어떨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전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로 김지혜 씨보다 에스컬레이터 앞에 탑니다. 내려올 때 이렇게 이렇게. 탁 나면 제가 딱 막아줄 수 있게. 올라갈 땐 뒤에 탑니다. 딱 쓰면 제가 잡아줄 수 있게. 아니, 홍해걸 씨도 그러면 되지 왜 핸드캐리어를 그렇게 할 거?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런 게 진짜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굼뜨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을 때는 그 핸드캐리 가방으로 저를 칠 것처럼 다가오고 앞에 갔을 때는 그 가방을 세워놓고 빨리 치우지도 못하고. 서수진 마담님은 그런 거 없으세요? 내가 좀 뭔가 더 잘하면 남편이 아니면 인정해준다든가 아니면 기가 좀 죽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한 번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3년 동안 골프를 안 치고 있어요. 제가 딱 붙어가지고 애를 키워야 되는 시기가 됐으니까. 근데 가족끼리 골프를 갔는데 제가 거리가 엄청 많이 나갈 때예요. 남편보다도 거리가 더 난 거야. 네. 그럼 잘했다. 아니요. 이제 실수한 거야. 어떡해. 그거 어떻게 안 그 다음부터 남편이 이제 그냥 계속 술 먹다가 다시는 너랑 안 칠란다. 맞아. 네. 그래서 한 번도 이제 남편이랑 골프를 못 치고 있고요. 그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구나, 어느 부분에선. 네, 저를 경쟁 운동은 상대로 그런가 보고 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남편이랑 대구에 내려가서 살 때예요. 너무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서해에 매진을 했어요. 그래서 국전에 입선을 했거든요. 어머, 뭔가 하면 잘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막 1년 동안 막 정말 글만 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상을 탔는데도 야, 한자는 알고 썼냐? 그 얘기에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상을 2번 탔거든요. 비엔날레에서 1번 타고 국전에서 1번 입선을 했는데 룻을 끊었어요. 어머, 너무 열받았어. 너무 절필. 네, 어. 그쵸. 키가 남자의 키를 죽이고 싶으면 남자의 약점을 잡아야 돼요. 기. 남편의 이게 길을 어떤 약점을 잡아야 된다. 왜냐면 우리 아빠가 바람 피고 들키고 나서 키가 한 번에 탁 죽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사진이 있어요. 아빠가 무릎 꿇고 있는 사진. 근데 되게 그게 있어요. 엄마가. 그걸 찍었어요, 엄마가.
증명한다고? 네, 그리고 뭐 있어요, 집에. 그때부터 아빠가 설거지도 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요. 완전 바뀌었어요. 전에는 안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야, 정말 대단한 집안이다. 사진 있어요. 그럼 아빠가 딱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딱 한 걸 찍어서 거기다 걸어놓고. 그게 산교육이에요, 산교육. 약정. 끝까지 안 했다고 그래라. 끝까지 안 했다고 그러고. 저는 또 조금 와이프한테 고마운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와이프가 이제 홈쇼핑 이제 모델로 패션 모델로 활동하면서 밤에 이제 심야 방송들 있잖아요. 새벽 방송도 방송. 있고 제가 그 운동할 초기에는 굉장히 좀 돈이 없어서 앞에 이제 밤에 데리러 가는 시점 보면 홈쇼핑 그 정문 앞에는 다 모델들, 남자친구들, 남편분들은 스포츠카에다가 전부 막 이렇게 차 수입차. 열리는 거 막 이렇게. 네, 너무 멋있는 차들이 멋지게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누런 그 승합차에 반데레 실바 니키가 그려져 있는 승합차. 예, 그거 딱 랩핑이 돼 있는 그런 누런 그런 승합차를 타고 앞에 이렇게 제 스스로 창피해가지고 대질 못했어요. 와이프도 창피할까봐. 근데 와이프가 항상 하는 말이 여보, 그 정문 앞에 거기 숨어 있지 말고 앞에 대고 있어. 난 그리고 당신이 자랑스러워. 예, 그리고 제가 좀 기름 아끼냐고 좀 이렇게 춥게 입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값 아끼지 말고 히터 틀고 있으라고. 너무 멋있다. 정문 앞에 대고 있더라고. 창피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 한 게 그런 분한테 얼마야?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좀 멋있다. 물어봐, 그때 말을 해. 조심스러운 게 나 옆에서 들을 때 지금 금보라 마담님은 진짜 어려운 굉장히 로또 되듯 한 재혼에서 성공한 거고 아까 여기 얘기할 때는 초혼을 빨리 만났는데 너무 잘 배려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야 역시 결혼은 초혼을 빨리 해야 돼. 왜 이 말은 안 하다가 여기 얘기하면 재혼해야 제대로 왜 그것만 강조하냐 그 얘기지. 오늘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건지 뭔가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건지. 새 출발이요. 저분이 진짜 이분이 진짜. 유진수 씨, 제가 볼 땐 요 두 형은 얘기는 그냥 흘려주는 게 내가 지금 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두 형 있잖아. 여기 1번, 3번 형. 요쪽은 흘려주는 게 맞아. 2번, 4번 형 말은 좀 듣고. 저희가 이제 잘난 배우자 얘기를 했는데 잘난 배우자 얘기하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잘난 집안 얘기잖아요. 예. 잘난 집안에 가면은 무시당하기 일수라고 온갖 얘기들이 다 떠돌고. 근데 또 그렇다면 아예 없는 집안에 가면 그건 또 진짜 편한 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여에스타 마담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금수저 집안을 마다하고 흑수저 홍걸과 결혼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할아버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뭐 언론 쪽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 그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 내 사업과 연관이 되는 예를 들면 무슨 산업은행 청재 자제나 이렇게 결혼을 많이 시키게 되죠. 정략 금수저 결혼 정략 결혼.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친할머님이 저희 고모들을 다 그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저희 고모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집안일 때문에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막 호화스럽게 호텔에서 결혼하는 고모를 보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불행한 헤어짐을 반복적으로 겪는 고모들의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금수저와 흑수저에 대해서 집안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제가 그동안 봤던 금수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건 흑수저예요. 예를 들면 제 친정 어머님도 이렇게 금수저로 자라서 금수저 집안으로 시집을 왔는데 하는 일이라고는요 딸기 꼭지 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 정원에서 이렇게 파리를 이렇게 쫓는 거예요? 음식에 파리 그럼요. 이게 정원에 가든 파티를 하면 그 파리들이 날라오니까 그 며느리들이 하는 일은 이걸 하죠. 예. 그리고 또 손님들이 오면은 딱 정장을 빼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고 또 주위에 계신 분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새벽 3시 반이면 며느리들이 일어나서 뭐
크로아상 샌드위치를 싼다든지 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삶이 정말 너무 싫었어요. 허울 좋은 삶. 예,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오늘은 이제 금수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블랙 앤 화이트를 입고 왔는데 제가 보통은 빨갛고 파랗고 노라 이런 옷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시죠? 청담동 며느리는 블랙 앤 화이트로 입어야 되잖아요. 역시 안 되네 나도. 아유, 망했어. 아유 안 돼. 우린 성인의 삶이야. 여인 여자는 나빴어. 블랙 앤 화이트를 입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집안에 관련된 강의를 갈 때 어쩌다가 이제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친정에서 저를 보고 강의장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화가 나셔서 마음에 안 드시는 마음에 안 드시니까 아래를 훑어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왜 격조가 떨어지는 의상을. 의상을 입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을 만났을 때 사실은 그 남편 집이 굉장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도련님의 인상, 시부모님의 인성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아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는 너무 선택을 잘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저는 금수저 집안의 흑수저예요. 저는 타고나기를 유전자가 저축하고 저는 똑같이 이렇게 있어도 저는 용돈만 받으면 모든 걸 저축하고 시집갈 때 제가 4천만이나 가지고 갔거든요. 제가 번 인턴 레지던트 때 급이 50만 원밖에 안 될 때 모아서 저는 4천만 원을 들고 시집을 갔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집안에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8천만 원을 받아오더니 그리고는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더니 저는 백화점을 가면 주로 지하 1층에서 먹어요. 분식이나 냉면을 좋아하거든요. 남편은 항상 백화점 꼭대기층을 가자고 얘기해요. 레스토랑인데? 그리고 주말이 되면 네, 주말이 되면 저는 그 집 근처에서 먹고 싶은 남편 호텔에 있는 브런치가 어떻겠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데 어디가 웬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게 남편이 뭐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금수저와 흑수저가 아니라 그 DNA, 유전자가 정말 어떤 성격인지를 봐야 돼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 이게 무슨 따뜻함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황금빛 내 인생인가? 그 주말 드라마 예전에. 그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앉아서 경망스럽구나. 그런 높은 목소리로 웃어서 되겠니? 우아하게 웃어야지.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하고 결혼해서 너무 좋았어요. 가난한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해도 허락하세요? 그럼요.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걸 볼 거죠. 가난하게 자랐어도 이게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금수저 집회를 가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가난하게 자라면서 어떤 게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조건이 부모님들이 화목하고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고 저 아이가 사랑하면 저는 정말 잘해주려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 저기 그렇게 많이 가난하지는 않아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저희가 워낙에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돈 많으면 무시할 거다. 그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왕이면 두 개를 선택한다고 할 때 이왕이면 그러면 돈도 뭐 많고 좀 뭐 이래저래 빵빵 그런 시댁이 좋지 않을까요? 좋죠. 네. 당연히 좋죠. 싫다고 하는 게 살아보니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 나가는 시댁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잘 나가시죠. 아직도 뭐 굉장하시죠. 저 10배 정도는 되시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거 뭐 얘기하면 이게 항상 바뀌어요. 그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산이 가는 게 이 아들이 마음에 들면 이 아들한테 간다 그러고 쟤 아닌 것 같다. 네가 더 나은 것 같다. 내가 네한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옮겨 다니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우리 어머니만 아니 저는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어머니 자식들한테 나눠주면요 4명밖에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기부를 하면요 400명, 4,000명, 4만 명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절대 아들들 준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기부를 하세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능력이 되시고 많은 게 그리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들이나 며느리가
노를 못해요. 우리 집안에서 노할 수 있는 여자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는 못마땅하고 싫지만 또 괜찮은 거예요. 근데 또 가까이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돈 다 써도 못 죽는다. 이 돈 다 오해 쓰겠노. 그럼 어머니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우리가 헬리콥터 하나 타고 사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다닙시다. 그 기왕 사는 거 못 떨어지게 살아야지. 야는 뭐라 카노.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끌려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있어도 끌려가면 안 되고 그 시대에. 아무리 없어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아 근데 그거는 김보라 마담님이 잘 나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근데 수그린다고 주실 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는 뭐 수그린다고 주고 비유 맞춘다고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 벌써 머리가 좋거든요. 다른 며느리들보다 빨리 간파한 거죠. 아니다 이거는. 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이랑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잘 사는 남자친구 있으면 무조건 엄마가 시끄러워요. 외국인이니까 안 되냐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따지는데 잘 살지 않은 남자친구들이는 엄마가 되게 착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잘 사는 집안다 하면 제가 또 뭐라고 하실까 봐. 아, 나 시끄럽다는 게 어머니가 직접 슬기 씨한테 네 뭐라고 네네 해요. 어머니 없는 집으로 가라. 네 뭐라고 네네 어머니 해요. 없는 집으로 가라. 맞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어머니 없는 부자한테로 가거라. 아유. 아니 근데 뭐라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된다고 하거나 외국인이 안 된다. 그리고 한 살이라도 여자가 많으면 엄마한테 침 빼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말씀을까지 하니까 그래서 저는 잘 사는 집에 보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설수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아, 그 저는요. 시댁이 시댁이 돈이 많으면 좋긴 하죠. 근데 정말 따라오는 무언가가 되게 많기는 해요. 저는 그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한참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회사를 다녀봐라. 눈치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사장님을 모신다 생각해봐라. 세상 힘든 게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아니 제 친구가요. 되게 그 큰 건설사의 사위로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걔는 재벌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쪽 약간 이건 반대지. 처가 쪽이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친구도 좀 바뀌던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얌전해지더라고. 그 집안의 법에 재벌 사회처럼 이게 순응하면서 이게 사람이 바뀌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그 친구가 되게 알뜰하고 막 이렇게 놀고 이런 애인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얌전해지고 월요일 날마다 뭐 가족 식사가 있으면 그거 다 해야 되고 막 약간 요렇게 바뀌더라고요. 친구들도 놀던 친구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뭐 직업도 변번이 못 찾고 뭐 한 달 만에 때려치는 이런 백수 친구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어리고 부잣집 이런 곳으로 장가를 간 거예요. 이거 웬걸? 뭐 시작 때부터 장인어른이 딸 고생하지 말라고 50평대 아파트들 시작하고 뭐 강아지 넓게 뛰어다녀야 된다고 큰 집들 엎어지고 강아지 진짜 레알 강아지예요. 딸이 꼭 가져가야 된다니까 그걸 해주고 별장도 몇 개 있는지 막 한 동에 집이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그런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생인가? 나 잘 살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많이 흔들렸구나. 처음에 좀 부럽더라고요. 이 남자라는 걸 마음에 품고 사는데 이게 부럽다 이러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하루 일과가 강아지 저녁 때 산책시켜야 돼요. 저거 봐봐. 저 수제 간식 사러 가야 되고. 수제 간식. 자기는 정말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꼭 수제 간식 비싼 걸 사러 가야 되고 이해가 안 가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그리고 장인어른 앞에서 맨날 사업적인 얘기를 이제 외동딸이다 보니까 이제 전수받는 그런 좋은 거잖아. 공부도 안 한 친구가 그 장인어른하고 그런 놀던 친구가. 체질이 안 맞는 거야. 현재는 나오더라고요. 거봐. 네. 보통 이거 의외로 많다니까. 장인어른의 그 많은 유혹과 이제 조금 버티면은 이렇게 많이 해주신다는 그런 걸 못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좀 안타까운 게 그렇지 않고 옛날 모습 갖고 그런 회사를 물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걸 물려받으려면 내가 바뀌어야죠. 근데 내 주변에도 보면 조금만 노력하면 굉장히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포기해버릴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지 실제로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노력 중이에요.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지 일반인은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처갓집 눈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적응하고. 근데 우리 집안에 하나 애가 애 괜찮아요. 다 괜찮고 지 부모도 괜찮고. 지가 조금만 욕심내면 진짜 좋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두가 안 가는 것처럼 얘는 느껴지는 거야. 일반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힘들다고 하는 그 힘든 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라. 근데 목사님께 반기를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느끼는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죄송해요. 반기를 들어서. 예. 짜장면이 눈치 보는 소고기보다 맛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데 멘트. 나 원래 짜장면을 더 좋아해. 아마 둘다 먹고 싶어. 제가 이름은 못 말하지만 그 친한 친구가 짜장면은 소고기래. 선택했던 건 이유일 거죠. 뭐 이렇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게 불편한 거죠. 오히려 현명한 걸 택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행복한 거. 국밥 뭐 일 열심히 하고 국밥 먹고 자기가 막 수다도 마음껏 떨 수 있고 이걸 원한 거지. 아마 이렇게 목적집은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 또는 뭐 그에 관련된 가정 내 갈등 상황을 상담하거나 이제 뭐 소송을 한 경험에서의 결론은 돈이 많은 시댁을 만나면 피곤한 건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적어도 시댁에서 베푸는 것이 금전적으로 크면 그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며느리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사람은 시댁에 전화 오면 그냥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네 어머님 이렇게 일어나서 받아요. 당연히 전화에 화상이 아닌데도. 그런데 돈이 없는 시댁은, 이 돈이 있는 시댁이 피곤하다면 돈이 없는 시댁은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는 시댁이라고 해서 우리는 너에게 해줄 게 없으니 너도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라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네가 어쨌든 능력이 있는 거 우리 아들 만나서 그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그에 대해서 시댁에게 대해서 너도 할도리를 해야지라고 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시댁에서 받은 것도 하나 없고 오히려 내가 다 양쪽에 가장 노릇을 하는데 시댁에서 저렇게 당당한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시댁과의 이 며느리가 정말 소위 말해서 주도권 싸움을 넘어서 절연을 하는 상황까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경우가 하셨어요. 많아요. 우리 아들한테 제가 결혼하고 건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니네 결혼해서 뭐 잘 산다 카인 내가 너한테 줬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주신 게 없습니다. 저한테 주신 건 제 명의로 주셔야지 어머니 아들한테 주신 거고 어머니 아들 명의만 됐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한테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저한테 주셨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주시면 제 이름으로 해서 저한테 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언이 그랬더니. 생색을 내려면 나 이러고. 네,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몹시 불쾌하시고 내 집에 갈랜다 이러고. 근데 이게 전부 보니까 저 사람이야. 사람을 부자고 거지고 흙수저고 금수저고 나무수저고 간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잘 사는 집안 엄마가 문제고. 꼭 부잣집인데 못 사는 사람하고 만났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닐 수 있고 나는 뭐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는 뭐 가장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났어요. 사실은 이제 내 얘기를 하나도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뭐 다른 거는 난 남자가 좀 잘 사는 줄 알았어. 근데 못 살지는 않았어요, 그 댁이. 그러나 나보다는 낫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곧잘 사시는 걸로 뭐 집을 해주고 뭐 하고 없었어. 근데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교훈이 됐다고. 없는 집에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사는 걸로 뭐 나 막 쓰고 뭐 이래도 난 남편이 고맙다는 거는 내가 막 쓰고 뭐 하고 그래도 그냥 그 돈에 대해서 이게 몰라요. 왜 그런지. 월급을 다 오고 뭐 이래도 그냥 갖다 매겨버리면 그만이고 그거보다 더 갖다 써도 그런 거 좋았고. 그리고 내가 고마운 거는 그냥 순조롭게 자기 일 하면서 정년퇴직 해준 거 고맙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근데 비슷해서 그랬는지 지금 다 똑같은 얘기 지나간 거야. 옷 같은 거 있죠? 나는 지금까지도
그거 아닌데? 이래 옷 입은 거 보고. 이러면은 아니 근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 거는 좋은데 그 얘기 한마디 하면 아 그러지 마 이래놓고도 그 옷이 다시 입기 싫어져. 그러면은 아 내가 이 남편을 무시하고 뭐 싫어하고 무슨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진 저 남자의 관심이 싫지는 않은가 보다. 싫어한다는 건 안 하게 안 하고 진짜 맞아. 그래서 그런 걸로는 그저 뭐 성공하고 살았지 않아. 사랑이 있어. 합방하세요. 사실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안 난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요즘에는 씨가 많아. 요즘에는 진짜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권리가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애를 키워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약간은 보상 심리가 따르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진영 마담님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주로 이 속칭 요새 말로 계룡남이라고 하고 또 사실 여자들도 이 계룡녀 있죠.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계룡녀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특히나 잘 나간 한 명이 그 집안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경우가 흔했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예전 분들, 즉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런 보상 심리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요. 저희 남편이 또 저도 계룡여지만 저희 남편도 사실 계룡남이라고 할 때는 저희 쌍계룡 남녀. 네. 쌍계천이 흘렀어. 쌍계천에서 두 마리의 용이. 저희 시댁이 위로 이제 시누이 세 분이 계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 남편과 시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을 때 저희 남편이 자기는 동생이 자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다행인데 자기 동생도 사실은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싶어 한다. 근데 난 동생을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사실은 내가 이번에 시험을 못 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취업하려고 하니까 자기 동생이 형 공부해. 내가 취업해서 형 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동생이 그 말이 자기가 너무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이번엔 자기가 동생이 합격할 때까지 공부를 뒷바라지 해주고 싶다는 얘기가 그거 진짜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 그때 뭐 결혼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아니라 막 되게 결혼할 때 뭘 못 해주겠어요.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너무 라고 좋은 해서 아주 생각이야. 해맑게.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었던 거죠. 아니 얼마나 두 번, 몇 세 년 번. 만에 합격했어요? 제가 한 7년 정도. 7년 근데 이제 됐어요. 7년 후에는 7년 후에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집안에서 7년 뒷바라지. 어머니께 제일 먼저 전화를 했겠죠. 엄마 저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고생했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고 나서 바로 저에게 전화하셔서 네 덕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어떤 것 하나도 정말 마음에 남지 않게 정리를 그 해주시더라고요. 시동생이 지금은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서 본인도 여기서 열심히 되게 시동생이 든든하네. 고마워하지 않는 잘 시동생 얘기를 제가 많이 드라마 들었는데 같은 여기 내용이야. 시동생은 고마워하나요? 네, 저희 시동생 미담이네. 정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여혜선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사람마다인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계룡남이었고 계룡녀였기 때문에 크게 뭐 양쪽 집안에서 받은 것도 받을 수 있는 상황 전혀 기대할 수 없었지만 결국은 저는 그게 무조건 없으면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사람들과 서로의 소위 말해서 아니 아까 동생이 인연이 형한테 한 되느냐 얘기 이게 되게 듣고 중요한 것 이미 같아요. 사람이 됐다는 느낌. 근데 사실 우리가 동치미를 보면서 좀 배우는 게 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어머님들은 아 그래 저렇게 인정을 해주니 저만큼 고마워하는구나. 사람은 인정이야. 그걸 아니까 이거를 사실 조금씩 이제 우리가 살면서 조금 참고하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 있으면 근데 그래 우리 네 덕이다. 시어머니들은 근데 또 시어머니 입장은 있다. 시어머니 입장은 또 그대로 며느리가 말 한마디로 참 천냥빚 갚을 때가 많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뭐 이런 거 한마디씩만 해줘도 좋은데 그거에 인색한 며느리들이 아니 그리고 네 덕이다. 근데 알죠. 제 덕이죠.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그것도 안 되지. 저 진짜 힘 얼마나 힘든지 아시긴 하세요? 어머니한테 말씀 다 안 들었어요. 7년이에요. 7년. 아니지. 근데 가끔 어머니랑 전화 오고 와이프가 전화하고 이럴 때
되게 굉장히 그 음성의 촉각을 세워요. 두 사람의 대화에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조금 말씀이 또 조금 많으시고 요즘에 또 아들이 잘 되니까 1절만 하면 되는데 2절 하시고 3절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이러니까 그때 솔직히 제가 신혼 때나 젊은 시절에는 와이프가 절 먹여 살렸어요. 절 키웠어요, 사실상. 이렇게 막 사고 쳐도 제가 막 외국에 운동하러 가고 초대할 때 모든 돈을 다 와이프가 해줬잖아요. 지분이 있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잘 됐어요. 와이프 이제 살림으로 전향을 하고 그랬을 때 어머니가 목소리가 좀 어머님이 커지시고. 이제 또 바뀌셨구나. 길을 피시는. 너는 술 담배 안 하는 남편 만나서 얼마나 좋냐. 뭐 남편이 요즘 잘 나가니까 리얼하다. 넌 복 받은 거다. 잘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아들이. 그러니까 저는 눈치 보지. 맞는 얘기긴 한데 이게 이 어떤 이거 또 뭔가 방석이지. 겁시나 되고 무서운 거구나. 예. 와이프 눈치도 이렇게 보게 되고 막 그래서 와이프가 전화를 끊고 나면 뭐라 그래요? 가끔 좀 푸념을 하죠. 아 자기 당신 정말 무명일 때 뭐 격투기만 할 때는 정말 내가 다 이렇게 먹여 살렸는데 어머니가 계속 이런 말 하니까 자, 아들 뭐 남편 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냐. 하니까 자기 친구는 왕자는 결혼. 지금 잘 만난 것도 아니고 안 하는 왕자는 결혼. 지금도 이 말 정말 방송에 나가면 괜히 또 엄마랑 와이프랑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어떨까 좀 걱정도 돼서 할까 말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겁먹은 상태로 양쪽이 다 무서우니까. 왜 엄마 전화와도 놀래고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 드려야겠네 할 때도 그렇고 뭔가 별일 없겠지 항상 운동한 사람이 이게 겁을 내요. 가정이 거의 링 아닌데 지금. 서수희 씨. 네. 너무 저도 갑자기 웃긴 생각,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결혼하기 전에 둘 다 처녀였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판사 남편이랑 결혼했고 저는 검사 남편이랑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신문 배달하면서 조명 들면서 계속 책 보면서 판사를 했어요. 그런데 내 친구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제 친구는 동시통역하는 친구였는데 집을 시아버지, 며느리, 아니 그 시누이 해가지고 대체 정도를 해줬다는 네? 가면서? 집을요? 네네. 아니 지금 10몇 년 살면서 한 채 돈 벌면 계속 집을 사준 거예요. 근데 저는 남편이 개천스 용난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워낙에 그냥 뭐 인물도 괜찮고 그냥 집안도 괜찮았거든요. 은근히. 네. 근데 저희 아빠가 시집 보낼 때 그러셨거든요. 야, 검사가 1년에 몇 명 나오냐? 미스코리아는 3명. 맞는 말이네. 어디서 명함을 내밀어? 그러면서 뭐, 야, 아무것도 안 해가도 된다고. 멋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갔어요. 우리 진짜 미용실에서 욕났어?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못 듣는데 진짜 시집 갈 때 아무것도 안. 네, 아무것도 안 해갔어요. 미스코리아 그냥 그 타이틀 가지고 들어가신 네. 거예요? 할 말이 없다 그럼 멀고 간다. 내가 볼 때. 그래서 돈을 안 갖다 주시는 굉장히 거예요?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남편이 지금 결혼 6, 7년 다 됐는데요. 매트릭스를 정말 4년 내내 매트릭스만 보는 스타일이에요. 영화를? 네. A, B형인데요. 굉장히 특이해요. 근데 지금 한 1년 전에도 매트릭스를 또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우 지겹지도 않니 좀 그만 좀 봐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뚝뚝한 남자인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널 사랑하고 계속 너만 보고 있어. 그러면서 TV를 보는데 그래. 그걸 또 할 말 없잖아요. 저도요, 저희 집에서 뭐 물건 있으면, 물건 좀 갖다 버리라고 나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막 모으는 스타일이거든요. 왜 뭐 물건 안 버리냐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안 버리는 거야. 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